차가 주인을 선택한다. 엔초 페라리. 빠른 것으로 손꼽히는 고성능 슈퍼카, 하이퍼카들은 속도를 위해서 차량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느라 편리한 기능들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라리도 예외 없이 오디오는 물론 파워 윈도우 기능이 없어서 수동으로 창문을 조작해야 하고 리모컨 키 기능도 없어서 도어를 잠그거나 열 때 열쇠를 이용해야 하며 심지어는 센터 락킹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따로따로 열쇠를 사용해서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도 페라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슈퍼카스러움이 장점이라고 말들 하곤 합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이탈리아 기업 중 시가총액 순위 2위인 스포츠카의 대명사로 불리는 페라리 창립자이자 F1 자동차 경주팀 스쿠데리아 페라리 창설자인 엔초 안셀모 페라리는 10살 때 우연히 볼로나에서 열린 자동차 레이스를 본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13살 때부터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탈리아인 디파르마가 1915년 미국 최대 레이싱 대회인 인디애나폴리스 500에서 극적으로 우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꿈인 레이싱 드라이버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징집된 아버지 알프레도 시니어와 형 알프레도 주니어가 적군의 포탄이나 총알 때문이 아닌 독감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는데, 하지만 슬퍼할 여유조차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엔초 역시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행이었던 건 후방에서 노새나 당나귀 발굽을 갈아주는 보직을 맡게 된 것인데, 당시까지만 해도 노새나 당나귀가 중요한 수송수단으로 사용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복무하던 중 엔초도 스페인 독감에 걸리게 되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독감에 걸린 사람들로 인해 전 부대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스페인 독감에 걸린 병사들을 조기 전역시키기 시작하면서 엔초도 조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독감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8년에서 20년 사이에 유행한 독감으로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인류를 수백 년간 괴롭혔던 천연도와 함께 작금의 코로나보다 더한 근대 이후 최악의 팬데믹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일제강점기 때인 1918년 가을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대유행하면서 무원형 독감 또는 서바나 감기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사유로 조기 전역을 하게 된 엔초는 당시 이탈리아 국민 자동차 회사라고 불리던 피아트에 지원을 했지만 고등학교 중퇴라 서류 심사에서 바로 탈락을 했습니다. 잔뜩 풀이 죽은 엔초가 한 술집에 들어가 성심을 달래던 중 자신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이는 남자가 대뜸 말을 걸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냐며 묻자 엔초는 취직에 실패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남자는 우고 15치라는 이름의 자동차 정비사였는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소개시켜줘서 20살의 엔초는 자동차 회사의 트럭 운전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중 이탈리아 최고의 드라이버 중 한 명인 페리체 나자로를 만나 그의 소개로 밀라노의 스포츠카 제조사인 CMN으로 직장을 옮기고 운전 실력을 인정받아서 1919년 레이싱에 데뷔하게 되었으며 첫 출전한 50km의 산길을 달리는 레이싱에서 종합 1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에 22살의 엔초는 알파 로메오 팀에 입단해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알파 로메오 P1 차량을 개조한 피트로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이탈리아의 명문인 피아트사까지 누르면서 마침내 1인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엔초의 활약을 지켜보던 한 대기업에서 엔초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오는데 그 회사가 바로 엔초가 처음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피아트였고, 피아트에 들어가게 된 엔초는 술집에서 만나 자신을 처음 취직시켜주었던 우고 15치를 회사에 추천해 대기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은혜를 갚았습니다. 이후 코파와 체르보 대회에서 강적 독일의 벤츠 SSK를 제압하며 최고의 레이서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던 어느 날 팬임을 자청하는 한 부부가 찾아와 엔초의 손을 잡고 힘차게 앞발을 들고 도약하는 말 그림을 내밀며 앞으로 이 그림이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면서 그림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의 주인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전투기 조종사로
앞발을 들어올린 이 말 그림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아 비행기에 새기고 하늘을 누볐던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유산인데, 이 그림을 엔초가 마음대로 사용해달라며 주었고, 엔초는 사연이 있는 이 그림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면서 아래로 처져 있던 꼬리도 하늘을 향해 세웠고, 바탕을 자신의 고향 모데나를 상징하는 색인 노란색으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페라리 로고의 원형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이 말 그림이 행운의 상징이었던 것인지, 이 그림을 차에 새겨 넣은 그해 엔초는 무려 3개의 대회 우승을 휩쓸며 본격적인 전성기를 펼쳤고, 그 후 4년 동안 참가한 모든 대회의 우승을 싹쓸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엔초의 계속된 행운을 질투한 건지, 백수였던 자신을 자동차 업계로 처음 이끌어줬던 은인이자 절친 우고 시보치가 새로운 차량을 테스트하다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고, 같은 팀 소속의 절친한 동료 레이서인 안토니오도 레이싱 대회 중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이어지자 엔초는 서서히 레이스로서의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신만의 자동차 회사를 창업해보기로 합니다. 1929년 고향으로 돌아온 엔초는 마국간을 뜻하는 스쿠데리아에 자신의 이름 페라리를 합쳐 스쿠데리아 페라리라는 레이싱팀과 공장을 차려 진정한 페라리 역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페라리 엠블럼에는 말 그림과 함께 SF라는 영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뜻하는 약자입니다. 하지만 엔초가 공장을 차리긴 했지만 문제는 차를 직접 제작할 만한 돈도 기술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답답한 상태가 계속되던 중 예전에 소속했었던 알파 로메오로부터 엔초의 사장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페라리 회사를 자기들에게 매각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엔초가 페라리의 소유권을 넘기자 알파 로메오 측은 금세 본색을 드러내며 레이싱팀 스쿠데리아를 흡수하고 엔초 자신을 내쫓으려는 의도를 알아채고는 1939년 알파 로메오와 결별하고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에는 첫 생산 차량인 T4-815를 만들었지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이름을 딴 페라리 레이싱카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엔초가 퇴사하는 조건으로 알파 로메오 측은 향후 4년 동안 페라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레이싱 대회 참가도 금지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그냥 빨리 알파 로메오와 결별하고 싶었던 엔초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퇴사 후 자신만의 작은 자동차 회사를 다시 차려 복수의 칼날을 갈았지만 야심차게 계획한 복수는 제대로 실행도 못하고 땅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때마침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이탈리아 정부는 엔초의 회사를 비롯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시키고 군용품을 위한 전동 공구들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강제로 만들어야 했던 전동 공구들이 전쟁 중 폐허가 된 수많은 나라들을 재건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이라 엔초의 전동 공구들도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 공구들로 인해 종전 후 엔초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전쟁 중 엔초의 공장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전범 재판 중 진행된 조사에서 단순히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생산을 했다는 점과 페라리 브랜드를 통한 경제적 기여 가능성이 고려되어 결국에는 석방됐습니다. 석방된 지 2년 후인 1947년 엔초는 공구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꿈에 그리던 레이싱카 개발에 착수해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차량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페라리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4년간의 금지 기간도 끝난 후라 당당하게 페라리 로고를 붙인 차를 타고 레이싱 대회에 나갈 운전자는 예전에 절친한 동료 레이서로 경기 중 사망한 안토니오의 아들 알베르토였습니다. 1947년 드디어 페라리의 진가가 포뮬러1과 르망 24시 레이스에서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페라리는 알파 로메오를 상대로 우승 횟수를 늘려나가며 그렇게 10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복수에 성공하고 포뮬러1 레이싱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페라리의 상징적인 빨간색과 프렌싱 호스 로고는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엔지니어로 활동한 경력과 페라리의 명성을 드높인 창업주로의 능력은 분명 뛰어나지만 자존심이 높은 수준을 넘어서 오만하고 독선적인 파탄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엔초와 연관된 창업 비하를 가진 슈퍼카 브랜드들을 보면
하나같이 엔초의 독선으로 불화를 겪은 일이 발단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마세라티와도 악연이 있기도 하며 포드가 레이싱카 GT40을 만들게 된 원인도 그렇고 가장 유명한 일화는 페라리 라이벌로 유명한 람보르기니 창업 일화로 당시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를 만드는 사업가로 명성이 높은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알아주는 차량 애호가였는데 본인이 소유한 페라리 차량의 문제점을 지적하러 엔초를 찾아갔다가 트랙터나 만들 줄 아는 시골 무지렁이 주제에 차에 대해 뭘 안다고 내 시간을 빼앗는 거냐는 모욕을 받으며 쫓겨났습니다. 아나무인격의 대접에 피가 거꾸로 솟은 페루치오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이름을 딴 자동차 회사 람보르기니를 창업하여 엔초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엔초의 빈정거림에 적대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88년까지 무려 5,000번의 우승 타이틀을 거머쥘 정도로 막강한 팀으로 성장한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두고 그해 8월 14일 모데나에서 90세로 생을 마감한 엔초 페라리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페라리 브랜드를 통해 자동차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두들 기쁜 날 보내세요.